11월 22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몇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 뉴스 브리핑 댓글에 도를 넘어선 글을 달았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고요.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글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제 신상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논평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 일정하게 감수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일부 내용은 너무 도를 지나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요. 앞으로 그런 댓글들이 다 캡처되고 있음을 아시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열심히 그런 일을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생각이 다르면 그냥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저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요. 같은 사람이 별로 없죠. 제가 정치적으로 아주 싫어하고 아주 견해가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댓글 신경 쓰지 말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황장수 사이트에 가서 도배를 해서 깨진 유리창을 만들라.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죠. 한 명, 두 명 와서 나중에 그렇게 계속 며칠을 도배를 해대게 되면 나중에 이 뉴스 브리핑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회원인데 나가겠다는 분 있는데요. 아니, 회원하다가 나가면 조용히 나가십시오. 내가 회원 들어올 때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회원인지 아닌지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보고 회원 끊는다 어쩐다 이런 소리 불쾌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과거에 이 국회법 반대 청와대 시위를 할 때 좋게 봤는데 그 뒤 보니까 요즘 영 아니다. 요즘 내가 TV에 나오면 돌린다. 그래, 당신 마음에 들게 하면 부추겨서 춤을 추게 하면서 이용하고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내가 국회법 시위할 때 단 한 명이라도 물통 하나 사들고 왔습니까? 청와대 앞에서 한 달을 하는데 누가 왔습니까? 말과 좀 이런 행동 신중하게 하기 바랍니다. 제가 억지로 많이 참고 있어요. 사람이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를 그냥 지지 안 하면 그냥 안 하면 됩니다. 민주주의는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익명에 숨어서 남을 비방하거나 매도하거나 헐뜯고 영향력을 익명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뉴스 브리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적인 훈련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누가 황장수한테 가서 도배라고 시킨 모양인데요. 그런 짓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꾸 건들면요 폭탄 터집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제서야 정유라 부정 입학과 관련해서 이대 사무실 2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참 빨리 합니다. 정유라가 이대에 입학을 하고 이대에서 학사 관리가 엉망이 되어서, 그러니까 학점을 받거나 출석이나 이런 것들이 엉망이라서 입학을 부정으로 입학했다 하더라도 퇴학을 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학점을 받으면서 학적을 유지해 오다가 얼마 전에 자퇴를 했죠.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제가 TV에서 그 많은 이대생들 중에 또 이대의 동문들 중에 단 한 명도 정유라에게 높은 학점을 준 교수를 고발하지 않는가, 학교를 고발하지 않는가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몇몇 여성들이요, 저보고 꼰대라고 그랬습니다. 이대성이 시위와 집회를 이어와서 오늘날 진실이 밝혀지게 됐는데 몇 달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익명에 숨어서 다 같이 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왕에 잘못된 일을 바로 잡겠다고 한다면 익명이 아니라 정말 학생회든, 안 그러면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이름으로, 안 그러면 한 명이라도 나서서 상대 평가에 의해서 정유라가 좋은 점수를 줬기 때문에 나를 비례를 받다, 이렇게 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요, 주동으로 드러내고 서울대학에서 교수 2명을 쫓아냈는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 대가도 톡톡히 치렀고, 그래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포기했습니다. 자, 사람은요, 싸워야 할 때는 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정유라는 이대 입학과 학사 운영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라는 혐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앞으로 저는 이대 총장, 이대 학장, 이대 교수들, 정유라를 입학시켜주고 학사 관리에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 프로젝트나 대학의 여러가지 지원 프로젝트를 받았고, 또 해당 교수들은 여러가지 연구 용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거래라고 보고 있고요. 자, 대학이 이런 일을 한 데 대해서 저는 이하여대 총장 이하 학장, 그리고 담당 교수들에 대해서 처벌이 돼야 된다, 즉 깜빵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정유라 말을 관리해주던 삼성 부회장 출신 현명감 마사회장이 오늘 이렇게 검찰에 소환이 됩니다. 자, 이 정유라에게 여러가지 특혜를 갖다가 제공을 했죠, 마사회는요. 그런데 이 삼성이 정유라에게 35억가 말을 사주고 뭐 승마장을 우회적으로 제공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삼성이 정유라를 돕는 과정에 마사 회장 현명관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수사가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마사회는 정유라에게 삼성 등을 끌어들여서 186억의 상당의 정유라 마장 마술 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이 승마협회가 발표하는 데 있어서 초기 그 프로그램을 작성한 지원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유라 동경올림픽 메달 따기 로드맵의 작성자가 한국 마사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페이퍼에. 또 마사회는 이 정유라 맞춤형 지원이라는 걸 알면서도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을 하고 마사회 승마 감독을 독일에 파견해서 정유라를 지원케 했습니다. 자, 삼성이 승마협회를 가져오고, 그리고 마사회가 한때 정유라의 말 관리를 마사회 시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의혹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현명관 마사회장이 거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내정되어서 가려고 하다가 일이 있어서 못 갔고, 또 삼성과 정유라 간의 특수관계가 말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여기에 마사회가 현명관 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유라는 미성년자도 아닙니다. 독일에 있지는 않고 유럽의 어느 곳에 있을 거다 짐작이 되는데요. 아마 독일 검찰이 이 자금 세탁 혐의로, 탈세 혐의로 수사에 나서서 측근들을 기소하니까 아마 말을 처분하고 유럽의 안전한 국가로 튀어서 숨어 있을 거라고 보고, 최순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런 조치들을 취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와 정유라 간에는 연락이 수시로 된다니까 저는 정유라도 이제 검찰이 장시호처럼 즉각 들어오라고 통보하고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폴에 이렇게 이 수배를 갖다가 좀 해야 된다고 보고 해당 정부에도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어느 나라에 있는지요. 범인 인도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라는 그간에 이 엄마 최순실이 저지른 비리들의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공범이고 2대 비리의 입학 비리의 수혜자이자 또 더 나아가서 수많은 한국의 청춘들의 가슴을 멍을 들게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 자, 돈 없는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정유라 덕분에 한국의 수많은 돈 없는 부모를 둔 청춘과 돈 없는 부모가 마음이 상해서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가게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정유라는 돈 많은 부모를 원망해야 될 처지가 됐는데요. 저는 정유라가 반드시 깜빵에 가서 어린 나이에 인생의 쓴맛이 어떤 거다라는 걸 좀 봐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 봅니다. 장시호 정유라 이렇게 한마디로 권력을 옆에 끼고 썩은 갑질을 하던 인간들의 말로가 말 타고 좋은 대학을 들어간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억지로 조작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봤자 인생이 허접하다는 것을 본인들이 느껴야 됩니다. 원래 허접하게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평소에 살아오는 거 보면요. 온갖 허접하고 저질적인 일들을 하고 살아오면서 부모가 돈 있고 권력을 호가호위한다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은 이자들을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 어리다고 봐줘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사 미성년자입니까? 그리고 이들이요 수갑을 차고 포트라인에 서서 국민들 앞에 어떤 모습을 하는지를 보여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정의는요 보복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뒤에 계시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초등학교 동창생 아버지가 하는 KD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원동기 흡착제를 10억 6천만 원어치를 현대 기아차에 납품케 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아연 실색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일에도 나선가. 최순실이 정호성에게 부탁하고 정호성이 대통령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현대차 회장 부회장과 이렇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안종범이 대통령 관심사항이다. 이렇게 외국 회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좀 납품하게 해라. 그래서 10억 6천만 원이 납품되고 최순실은 2천만 원씩 두 번 해서 4천만 원, 시안을 100, 1260만 원인가 해서 합쳐서 5,200만 원인가 대가를 받았습니다. 부가세 빼고 대략 한 5% 납품료를 줬네요. 그런데 대통령과 3인방 최순실이 이딴 일을 봐주는 과정에서 엮여 있다는 부분에서 전 국민의 마음을 허접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정유라는 참 친구 아버지까지 세심하게 납품을 돌봤는지 모르지만 전 국민은 이게 나라냐 정말 한심한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전부 다 대가를 치르길 바랍니다.